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APT 패키지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PT 패키지 관리 서버. 이게 APT가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툴. 네, 이 패키지 툴이고요. 이거는 이 가이드를 좀 보면은 APT 즉 어드밴스드 패키징 툴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와 어, 뭐 내용이 좀 있는데 데비안 그리고 우분투 데비안 계열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자료나 이제 배우시던 분들이 보통 apt-get이라는 명령을 많이 보시거나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apt-get에서 좀 더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그 도구가 apt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apt-get이 그 좀 찾다 보면은 스크립트 사용하는데 더 좋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구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여기 아마존 클라우드 쪽에 좀 정리가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보통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주요 차이점은 apt-get이 옛날부터 쓰던 거고 apt가 좀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apt 명령은 apt-get보다 사용자 유저 친화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도구.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쭉 있고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데모 가상 머신을 클론을 했어요. 클론을 해서 엔진엑스 웹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고 동작을 시켜봤는데 비슷한 과정을 좀 반복을 좀 해야 돼요. 비슷한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동작이 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apt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통 apt를 이용해서 설치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설치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 apt 서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조금씩 더 하다 보면은 이제 apt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apt라는 명령어를 쓰는 거를 조금은 알고 하면 좋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데모 가상 머신을 클론을 할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데모 클론이 있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새로 만들어주세요. 데모 클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론이 되면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부팅이 되고 나면은 SSH 로컬 PC에서 접속을 좀 해서 편하게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IP가 또 저번 영상처럼 저는 12번으로 할당이 됐네요. 네, 지금 원격 접속을 했고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을 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sudo -i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요. 그럼 관리자로 권한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pt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하게 되면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패키지 리스트가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업데이트를 쳤을 때 요런 도메인 주소에서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cd etc 밑에 apt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pw는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의 폴더의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자, 여기서 ll을 해보면은 이 ll이라는 명령어는 ls-al이랑 같은 명령어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소스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소스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주소들이 여기 보일 겁니다. 네. 이 주소들에서 그 패키지 리스트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스트에 접속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폴더가 보이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디스트라는 폴더와 그리고 이 풀이라는 폴더인데 이 디스트라는 폴더에 보면은 현재까지 전체적인 그 우분투 버전에 대한 그 패키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풀 폴더 쪽에는 설치되는 이런 패키지 파일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디스트 폴더에는 패키지 정보에 대해서 들어 있고 실제 그 설치 프로그램들은 그 풀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지워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 원본 파일은 이 copy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기존 소스 리스트를 내용을 전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저장. apt 업데이트를 해보시면은 명령어가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apt clean 업데이트. 그리고 아직 이거는 이번 영상 내용은 아니니까 만약에 vi 소스 리스트에다가 임의의 사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전에 사용했던 정상적인 경로를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주소를 좀만 바꿔볼게요. 뭐 이런 주소가 있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그노 무시되고 있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그 이제 좀 중요한 거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이트를 껐나? 사이트를 껐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메타 정보를 들고 있는 이 파일이 정보가 불일치를 하면은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파일들에서 이제 해시 값을 이제 받아낼 수도 있어요. 해시 값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파일의 해시 값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로컬에서 갖고 있는 파일 인덱싱 정보의 캐시가 불일치를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외부에서 별도의 또 패키지 서버 정보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방금 이 소스 리스트에 그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상대적인 그 웹 주소가 들어 있었는데 그 주소를 이제 별도의 패키지를 추가할 때는 이런 쪽에 추가를 보통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쿠버네티스도 여기 보시면은 요런 주소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etc 밑에 apt 밑에 소스 리스트 .d라는 폴더 밑에 kubernetes .list라는 서버 그 레포지토리 주소 정보를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pt 미러라는 것도 apt 서버라는 것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드는 과정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apt 미러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되게 오래된 패키지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그 포크를 하셔가지고 다운을 할 수 있던 도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를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물론 그 깃 사이트도 없어져가지고 도구를 지금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하면은 파일들을 직접 다 다운받아서 구성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략적인 뭐 방법을 보면은 엔진엑스를 써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apt 웹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용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도전해 보실 분은 용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이쪽에 지금 이슈가 좀 많아서 요거는 wget으로 받고 풀은 apt 미러로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다시 잡담이 좀 있었고요. 소스 리스트는 다시 좀 지우고 설명을 좀 더 추가로 좀 드릴게요. 아이고 여기서 요거를 테스트 실습했던 이 파일을 지우고요. 다시 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만듭니다.
소스 리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apt 업데이트. 다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DB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apt 캐시 서치 마리아DB를 하면은 이 마리아DB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패키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DB 서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인데, 저거를 어떤 버전들이 있는지 궁금하면은 캐시 메디슨 마리아DB 서버를 넣어보면은 현재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정의된 패키지들에 대한 정보만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외부 패키지들을 추가를 하면은 다른 버전도 여기에 물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apt install, 그럼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nginx를 한번 찾아볼게요. 캐시 서치 nginx apt 캐시. 네. 되게 많은 패키지들이 나와요. 관련된 패키지가. 근데 그 중에 스탠다드 버전, 슬파트, 베이직 버전, 익스텐드 버전. 여기 있다. 아마 요게 깔릴 것 같은데, 그러면 apt 캐시 메디슨 nginx, 요런 것들이 지금 깔린다고 나와 있는 거고, apt install nginx y, 그럼 nginx가 설치가 되죠. 이 설치된 패키지를 지울 때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옵션을 쓰면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론 apt remove nginx를 하면은 뭐 환경 설정했던 내용이나 관련된 폴더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퍼지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좀 더 그 설치 전 상태로 최대한 지워줍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도 가끔 여기 경고 문구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경로에 어떤 파일들이 아직 덜 지워져서 수동으로 지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출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인덱스 파일, 인덱스에서 여기 뭐 해시 값들, 해시 값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저것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터미널을 띄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구축한 apt 서버가 있어요. 개인이 구축한 apt 서버. 자, 그래서 아이고, 지금 보면은 폴더가 dist랑 풀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dist, 아까 패키지가 있다고 했던 그 풀에 대해서 좀만 더 볼게요. 일단은 풀, 뭐 요런 이제 폴더들이 있어요. 요런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 제작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멀티버스는 우분투 그 캐노니컬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에는 우분투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무슨 내용인지 좀 저도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선스 제약이 좀 있다고는 하네요. 음, 음, 요쪽은 오픈소스 관련된 패키지들이 들어있나 보네요. 그래서 만약에 엔진엑스라는 게 진짜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트리라는 패키지가 좀 필요해서 트리라는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할게요. 네, 엔진엑스랑 관련된 패키지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DEB로 끝나는 거 보이죠? 이 DEB로 끝난다는 게 데비안 패키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엄청 지금 많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아까 검색했을 때는 엔진엑스 관련된 그런 파일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에 깔릴 거야 아마. 자, 그래서 패키지 확인을 했고 이 디스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이미 쪽에서 바이 해시 이런 파일이 있으면은 썸 맞나 이게? 대문자 소문 응? 샤 2563 음. 음. 이쪽이 아니었나? 좀 헷갈리는데. 이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패키지들을 이렇게 인코딩해서 값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내역들이 빠진 경우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 EMD 아까 제가 어떤 게 Gzip을 넣었는데 Gzip을 넣었을 때 값이 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근데 요 값이 이 값하고 지금 일치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파일을 SHA-20, SHA-256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 그 출력되는 값하고 여기 릴리즈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저 내용이 불일치하면은 그 패키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무결성 보장이 안 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경우는 apt 클린을 하시고 apt 업데이트를 하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증 끝났네. 여기 지금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cd etc apt source list apt로 가서 vi source list. 지금 얘는 이 경로가 http가 아니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apt 소스를 받아오는 그 주소지의 대상이 현재 이 컴퓨터 자체라서 그래요. 이 PC 자체, 이 서버에서 그냥 디스크 마운트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레포 서버를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거를 들어가 봐도 repo.icopo.dev 어라? 왜 거절이 떴지? 아, 그쪽에 추가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일단 요 서버에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안 뜨는 거는 지금 DNS 서버에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DNS 서버를 좀 만지고 235번 이렇게 하고 다시 repo.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접속이 안 됐던 거는 그 .dev라는 그 도메인 주소가 크롬 정책에서 지금 HTTP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래서 임시로 지금 테스트라는 도메인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임시로 PC 안에다가 지금 도메인을 이렇게 넣어 본 거고요. 실제로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apt 서버와 다른 별도의 PC인 거예요. 이거는 제 영상 지금 찍고 있는 로컬 PC인 거고요. 지금 apt 미러 서버를 만드는 과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그냥 사설
레포지토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지우고 요 부분들을 하나만 할게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apt 업데이트 하면 보이죠? 지금 주소가 바뀐 것. 요런 요런 애들이 이제 별도의 레포지토리가 추가된 거죠. cd 소스 리스트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구글 크롬, 쿠버네티스, 메타모스트, 터미우스, vs 코드가 별도로 추가된 패키지 리스트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에러가 났네. 요 에러는 GPG 키가 변경이 돼서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PT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계속해서 우분투 리눅스를 쓰다 보면은 APT는 계속 쓰게 될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T 말고도 하다 보면 이제 스냅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APT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약간의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APT 이 도구 말고 디패키지라는 도구도 따로 있어요. 툴도. 그 디패키지는 그냥 DB 파일을 바로 설치하는 도구이긴 한데 이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하다 보면은 의존성 체크를 직접 다 하면서 하기가 힘들다 보니 APT를 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점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